Welcome back 밀리테오와로. 오늘 영상은 계속해서 2019년 3월 7일 오늘 시행이 되었었던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모의고사 풀이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총평을 했어요. 이번 시험의 난이도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분배를 했을 때 짜투리 시간에 풀어줘야 되는 문제들, 그 다음에 2점짜리는 어떻게 풀어줬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어법까지 포함해서 2점짜리에선 사실 틀린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이나 문제 풀이법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 부분이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영상을 꼭 참고하길 바라고요. 요번에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은 학생들이 1등급을 받기 위해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봐야 하는 영상입니다. 크게 두 가지 형태, 우리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맥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빈칸 및 신유형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문맥과 관련된 순서 삽입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휘 문제,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문맥인 줄 착각하고 푸는 문제가 있어요. 흐름상 어색한 문제, 얘는 문맥이 아닌데 그렇게 풀어. 그래서 그 문제까지 같이 해서 제가 두 번째 영상을 공개를 하고요. 세 번째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빈칸 문제 이번에 많이 틀렸을 거예요. 그리고 신유형 틀린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마지막 40번 문제까지 어떻게 푸는지 분명히 그 안에도 풀이법이 해결책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문맥 문제를 좀 빨리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 어휘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휘 적절성을 파악한다라는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1번, 2번, 3번, 4번, 5번에 있는 단어를 먼저 봐서, 자, 만에 하나 내가 헷갈리거나 내가 모르는 단어가 2개 이상 있다라고 하면 빨리 이 문제를 패스하는 게 좋습니다. 자, 어차피 여러분들의 해석이 잘 돼도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결국 찍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차라리 뒤에 있는 문제를 풀어서 내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끝나면 어떤 걸 반성해야 돼? 아, 이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 사람이 출제를 낸 건데 내가 이런 단어를 몰랐다면 어휘가 부족했구나 라고 한다면은 빨리 기출문제에 있는 어휘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그것부터라도 전부 다 외울 수 있어야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문맥이랑 관련된 거예요. 반대되는 어휘 1번부터 5번까지 봤더니 반대되는 어휘가 유추가 되는 단어들이 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제 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내용상 비슷한데 문맥에 따라서 이제 내용이 확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야 돼. 단어가. 그래야지 얘가 틀렸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대되는 어휘를 유추를 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요거 별표. 자, 여러분들이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어휘 문제를 풀었을 때 주체자, 즉 어떤 이 밑줄 쳐져 있는 것에 수식을 받는 대상 등등을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2019년 대수능 문제요. 제가 게이트웨이에서 대수능 다 풀어주고 있죠. 지금 유형별대로 어떻게 풀리는지. 자, 이번 대수능 같은 경우에는 주체자가 2명이 나왔었어요. 자, 2명은 아니지. 하나는 동물이었으니까. 하나는 호모사피엔스가 이제 주체자였었고요. 하나는 레인디어가 주체자였습니다. 자, 호모사피엔스가 레인디어를 잡아먹어요. 술록을 잡아먹어. 자, 그럼 호모사피엔스가 이제 레인디어를 잡아먹는 그 사냥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호모사피엔스 입장에서 포지티브한 내용이 나오면 당연히 술록 입장에서 네거티브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호모사피엔스 입장에서 뭔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레인디어는 살아남을 가망성이 높음으로 포지티브가 됩니다. 즉 우리가 주체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 밑줄 쳐져 있는 문장이 누구의 주체를 받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 정확하게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로 나뉘지 않는다 할지라도 A or B로 여러분들 내용이 전개가 되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빠르게 첫 문장 내지 두 번째 문장까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서 아, A와 B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문제를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 틀린 학생들은 반드시 선생님의 영상을 참고를 한 다음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겠구나라는 것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뭐다? 1번부터 5번 까지 모르는 단어가 있는지 봐야 돼요. collaboration 합작품, 그 다음에 illusion 착각 환상, 그 다음에 novelty가 무슨 뜻이야? 그렇죠. 얘는 참신성. 자, outside는 반대말이 생각이 나. outside 반대말이 뭐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inside가 이제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disconnected의 반대는 뭐가 되겠어? 여기는 그냥 this를 빼버리고 connected가 이제 답이 될 수가 있겠죠. 문맥상으로 우리가 확 전환이 되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답은 4번과 5번일 가능성이 높은데 2번 문제를 틀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마 4번을 골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 찔리죠? 선생님의 영상을 정확하게 잘 확인을 하세요. 자, 첫 문장에서 A or B를 정확하게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선생님 좀 볼게요. 자, 문장이 맨 처음에 뭐로 시작을 하냐면 most people로 시작을 합니다. Most people are confident.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확신이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는 안 되지. 고3까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그렇게 숱하게 많이 풀고 독해를 했다면 이 정도는 파악을 했을 거예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틀렸다라는 얘기가 이 사람의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자,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신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어휘가 나왔어요. 자, 창의성은 뭐다? 개인적인 소유이다라고 확신을 한다. 뭐가 아니라, 자, 컬렉티브가 이제 중요한 단어죠. 무슨 뜻이에요? 집단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짜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자, A에 해당되는 아이가 누가 된다? individual이 해당이 되고요. B에 해당되는 아이가 누가 된다? collective가 된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 앞으로는 내가 I와 C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갈 거예요. 문맥상 흐름을. 그래서 지금 A와 B가 정확하게 나뉘었고 입장 차이도 정확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individual, 즉 창의성이 개인적인 특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난 개인적인 특성이라기보다는 집단적인 현상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어가 I가 나오면 그 문장은 뭐가 핵심이어야 돼? C가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또 이제 또 중요한 팁이 또 뭐가 나오냐면 despite가 나왔어요. 자, despite가 나오고 however이 나오고 또 뭐가 있었어? but 같은 내용이 나오면은 얘는 앞에와 뒤에가 전환이 확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despite 같은 경우는 이 앞문장과의 전환이 아니라 얘가 지금 꾸며주는 주절과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C니까 여기는 I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해석해 볼게요. 자, 비록 몇몇 눈에 띄는 주목할 만한 합작품이 예술가들과 과학자들 사이에서 있다 할지라도 자, 그러면 이건 나의 입장이죠. 눈에 띄는 합작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the most 대부분의 인상적인 활동들, 즉 창의적인 생각에 대한 활동들은이 주어고요. 나머지는 수식절이니까 싹 다 지워버리세요. 이런 사람들에서부터 이런 사람들까지의 이런 활동들은 appear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뭐인 것처럼 보인다. 개인적인 사람들, 개인들의 산물로서 보여진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굳이 읽을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러면 1번은 맞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서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the most부터 individuals까지 가장 핵심이 되는 건 individual이고요. 그럼 이 앞에는 당연히 collective에 해당되는 거여야 되는데 collective, 집단적인이랑 collaboration이랑 같이 유사 어휘로 사용이 됐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어가 누가 나왔냐면 주어가 I think가 나왔어. 자, 그럼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의 입장은 뭐라고 했어요? A라고 했어? B라고 했어? B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부터 무슨 내용 나와야 돼? 여기에서는 내 생각에는 창의성이라는 것은 콜렉티브한 거라고 생각해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 그럼 여기를 정확하게 해석해 보세요. 자, 봅시다. 이러한 인식은 바로 앞에 있었던 이 문장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인상적인 활동이 개인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인식은 당연히 나는 뭐인 것처럼 느껴져? 일종의 착각이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however는 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의 문장 전환이 아니야. 얘는 원래 어디 있었어야 돼? 여기에 있었어야 돼.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individual에서 이제 뭐로 전환이 되는 겁니까? 컬렉티브로 전환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 요번에 이제 29번을 틀린 학생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A와 B를 정확하게 구별을 못한 학생들, 그래서 그냥 막 의식의 흐름 없이 그냥 막 문제를 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를 틀렸냐면은 요 문장이 여러분들 좀 헷갈리게 했어요. 왜냐면, 자, 지금 내 입장이 드디어 나왔잖아. 그럼 앞으로는 계속 무슨 내용이 나올 것 같아? 이거는 컬렉티브 페노메넌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 근데 여기 문장을 조금만 해석을 해볼게요. 얘가 가주어고요. 얘가 이제 진주어예요. 그래서 진주어부터 해석을 할게요. 주요한 원천, 즉 뭐에 대한 주요한 원천? 참신성의 주요한 원천은 있다. 어디에 있다? 자, 어디에 있대요? 지금 정보에 있는데 그 정보가 어디에 있대요? 개인의 두뇌 안에 있는 정보를 재조합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cannot be denied. 뭐 할 수가 없다? 거부할 수는 없다.
자, 그래서 뭐지? 방금 전에 지금부터 이제 콜렉티브한 페노메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두뇌 안에 있다라는 걸 거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입장은 뭐지? 사실 입장은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 그냥 무조건 내가 반대되는 얘기를 막 한다기보다 상대방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을 하면서 물론 그렇긴 하지만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 벗이 나왔잖아. 자, 그래서 이 3번 같은 경우는 벗 뒤에 있는 문장과 3번이 서로 역접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틀린 학생들은 무조건적으로 얘를 해석을 못했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볼게요. 그러나 나는 생각한다니까 여기부터 계속 뭐가 나와야 돼? 컬렉티브 나와야 돼. 자, 그럼 그러나 나는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개인들로서 우리는이 주어예요. 우리는 하거나 할 수 있다는데 성취를 문제는 뭐냐면 뒤에 뭐가 보여야 돼? little이 보여야 돼. 그래서 요거를 틀린 학생들 내가 해석 다 했는데요 선생님이라고 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little 앞에 어가 안 붙었다면 얘는 긍정으로 해석해야 돼? 부정으로 해석해야 돼? 이거 선생님 업업할 때 맨날 하지 않아요? 구문독해에서 little 나면 무조건 부정으로 일단 해석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해석해야 돼? 자, 거의 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 자, 그리고 나서 뭐를 할 수 없냐면 자, 창의적인 사고의 방식으로는 이거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나서 이제 outside가 나왔으니까 무엇 밖에서라는 얘기인데 무엇 밖에서? 슈퍼브레인이라는 문맥의 밖에서는 창의적인 생각의 방식으로서는 성취할 수가 없대요. 자, 그러면서 슈퍼브레인이 뭔지는 모르지만 고맙게도 동격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뒤에를 봤더니 뒤에가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인티그레이션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자, 더불어서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 individual brains니까 여러 개의 두뇌겠죠. 개인의 두뇌들의 integration이 무슨 뜻이야? 통합이니까 통합이라는 슈퍼브레인 그 범주 밖에서는 절대로 이런 참신성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은 거죠. 이거를 틀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취할 수 없다. 이 통합이라는 슈퍼브레인 영역 밖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한마디로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집단적이다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little를 해석을 못했다면 틀릴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주어가 뭐가 나왔냐면 머리가 아니야. 머리들이잖아. 역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서는 여기서는 필요 없는 거 싹 다 지웁니다. 사람들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동사가 여기가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한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 disconnected. 서로 어떻게 됐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연결이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으므로 5번이 틀렸다. 여기서는 connected가 돼야 된다라고 봐야 되고요. 마지막에서도 자기가 마무리를 해주고 있어. collective phenomenon이라는 것을. 여기 한번 볼게요. 어떻게 그들이 만들 수 있었겠어요? 뭐 없이는. 보이세요? 집단적인 구조 없이 어떻게 그들이 만들 수 있었겠어요? 거봐요. 창의성, 참신성이라는 것은 집단적인 현상입니다. 로 끝나는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 해서 이제 5번이 틀렸다라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선생님 얘기가 이해가 되나요? 선생님이 맨 처음에 뭘 얘기했어? 자,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단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주체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요. A와 B로 나뉘어서 A와 B를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어휘 문제를 잘 풀면 그 다음부터 문맥은 이거보다 어렵지는 않아. 자, 일단 우리가 선생님 소네트과 유형편에서 아직 순서 삽입 문장을 나가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나의 랜선 영어쌤이라고 영어 의뢰소에서 어떤 학생이 이제 순서 삽입만 틀리는 학생이 있었어. 그래서 그 학생을 위해서 선생님이 만든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확인하라면 그 범주를 벗어나지를 않아. 그 영상을 선생님이 작년 3월달 걸 가지고서 풀어줬거든. 근데 작년 3월달 거에서 그대로 나왔어. 자, 일단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무턱대고 여러분들이 푼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모칸만 보는 게 아니에요. 네모칸, ABC, 네모칸 1, 2, 3, 4, 5 전부 다 봐가지고 출제자 의도, 대명사, such, 그 다음에 더 플러스 명사, 그 다음에 역접 이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고3인데 such를 못 찾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아.
such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러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러니까 such people 하면 그러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특징을 받아야 되지. 앞에 있는 특징의 사람들과 이 사람들의 특징이 같아야 돼.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라는 말도 역시나 나와야 될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엄청 중요해요. 매번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such가 단서라는 것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 더불어서 더 플러스 명사 같은 경우는 뭘 얘기하냐면 자, 어북과 더북의 차이를 학생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어북은 막연한 책 한 권이고요. 더북은 그 책이야. 그러니까 어북이 먼저 언급이 돼야 되고 더북이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런 거를 아셔야 되고요. 역접이라는 건 쉽죠. 앞에와 뒤에 문장의 전환이 일어나는 포인트에 이 문장을 집어넣으라가 이 사람의 출제 의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선생님이 푸는 방법을 좀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36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36번 문제를 봤을 때 선생님이 어떻게 풀으라고 했어? 자, 이 사람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앞을 쭉 이렇게 훑는 거예요. 왜냐면 우린 연결하고 위주로 찾아야 되니까 대명사. 자, 그랬더니 뭐가 보이냐면 conversely가 보여요. 무슨 뜻이에요? 대조적으로지. 아, 여기에서 뭐가 일어난다? 역접이 일어나는 포인트가 되겠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는 the시가 나왔어. 더불어서 뭘 찾아야 돼? the child 나와야 되니까 the child 앞에는 a child 나와야 될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얘는 어떻게 됐어? 앞에서 뒤로 연결이 원인과 결과라는 연결성이 필요하고요. C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가 됐으니까 이것도 역시 앞에서 뒤에까지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얘만 역접이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첫 문장을 해석을 할 겁니다. 첫 문장 봅시다. 사람들은 대합니다. 아이들을 대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서 이러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서 아이들을 대합니다. 만일 어른들이 또는 여러 단체, 기관들이 인지한다면 아이를 뭐한 것으로 똑똑하다고 인지를 한다면 그들은 이 앞에 있었던 뭐 어른이나 사회적 기관을 얘기를 하겠죠. 그들은 대할 것입니다. 그나 그녀에게 즉 그 아이에게 그러한 방법으로 이 그러한 방법은 앞에 있는 smart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똑똑한 아이로 이제 대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번을 볼게. 자, 만일 우리가 감지한다면 호의적이지 않은 반응을 감지한다면 자, unfavorable 나왔으면 얘는 positive야, negative야? 얘는 네거티브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어야 되겠죠. 더불어서 좀만 더 봤더니 뭐라고 나왔어? 우리 자아에 대한 개념을 will be likely to be 뭐 할 것이다? 부정적일 것이다가 나왔네. 자, 그러면 우리 이 앞에는 뭐였어? positive였었죠. 왜냐면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거 다음에 얘가 나왔어. 그러면 그 뒤로는 다 뭐여야 돼? 얘가 다 네거티브여야 되겠지. 맞지? 자, 그러면 여기 B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아이는이야. 그러면 자, 내가 분명히 A를 읽었거든? A 속에서 a child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지? 그러면 B가 A번 뒤에 올 수가 없고 내가 읽었을 때 누구를 아까 읽었어? a child를 여기서 읽었잖아요. 그럼 대충 감오죠? 좀만 볼게요. 자, 그 아이는 결국에 뭐 하게 될 것이다? comes to believe 믿게 될 건데 뭐라고 믿게 되냐면 자신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오 마이. 자, 그래서 여기서는 positive에 속하고요. smart가 나왔으므로 또 child가 나왔으므로 얘는 얘랑 떨어질 수가 없는 아이구나. 여기가 원인이죠. 어른이 똑똑하게 대했으면 아이는 본인이 똑똑하다라고 믿게 된다라는 결과로 오게 되는 거니까 자, B번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로 A로 시작하는 걸 탈락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고요. 더불어서 뭐가 된다? A가 B번보다 앞에 올 수 없다. 자, 그래서 A가 B번보다 앞에 오는 이제 4번도 이제 탈락이 되는 겁니다. B번이 맨 처음에 시작할 거라는 것이 어느 정도 유추화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무작정적으로 찍으면 안 돼. C까지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 자, 그때 C를 봤더니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상상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마도 보여질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자, 그리고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는 그들의 반응을 읽게 되죠. 그죠? 읽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형성합니다. 자아를 형성하게 되는데 만일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뭐한다고? perceive 우리를.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여러분들? 호의적으로 라는 말이 나왔죠. 그럼 끝났네. 자, 여기 네거티브가 아니라 파지티브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결국에는 A번을 어디로 보내야 돼요? 문장의 맨 마지막으로 이제 보내줘야 된다라고 이제 파악을 해서 답은 이제 3번과 5번이 되는 거고 C번에서 the child가 얘기하는 a child가 없었으므로 그러면 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고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6번은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일도 어렵지가 않았어. 그래서 만에 하나 틀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a child, the child만 가지고도 다 풀렸다라는 거. 여기에 a child 없었어? 여기도 없었어. 자, 그리고 이거는 역접이야. negative.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갖고 답을 고를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나서 37번 문제도 볼게요. 37번도 보자고. 자, 우리가 어떻게 풀으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의 클루, 혹시 나한테 주는 단서가 있을까를 봐야 되는데 어디에 보여요? search evidence가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이 앞에 분명히 이 evidence라는 단어가 나올 거야.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evidence를 여러분들 좀 집어넣을 수 있어야겠다. 근데 단서가 하나밖에 없어서 약간은 긴장은 되지만 그래도 앞에부터 한번 가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단서를 찾아가야 돼. 자, 어디부터 시작할까? 뭐 했을 때 물을 관리하는 것에 역사를 쓴다라고 했을 때 어디부터 시작할까? 사람들. 근데 호모사피엔스라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조상들, 그리고 동조, 들은, must, 반드시 항상 뭐를 했어야만 했어? 물을 관리를 했어야만 했었죠. 어떤 방법으로서. 근데 그게 몇 년으로 거슬러 가냐면은 600만 년으로 이제 거슬러 가게 되고, 그 600만 년이라는 것은 동격이에요. 날짜인데 어떤 날짜를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공유한다라는 걸 의미하죠. 공통된 조상을, 누구랑, 침팬지랑 공통된 조상을 공유한다라는 것에 의미를 한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읽었을 때 에비던스에 해당되는 말이 없었지. 자, 그러면 C번이 맨 처음에 나올 수 없다라고 일단 얘를 제하고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A번을 볼게. 자, 비록 우리가 부족하긴 하지만 뭐가 부족해요? 어떤 직접적인 고고학적인 증거가 부족하긴 하지만 보이죠? 자, 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그러한 물의 운송. 또 보여야 돼. 뭐가 보여야 돼? 자, such water carrying이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한 문장을 통해서 evidence 나왔다라고 먼저 포착해야 되고, 두 번째, 이 첫 문장에서는 물을 운반했다라는 내용이 없어. 자, 그러면 얘는 누구 뒤에 들어가야 돼? 물을 운반했다라는 내용 뒤에 들어가야 돼. 고로 A로 시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답은 2번하고 3번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자, 그럼 우리가 답을 고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의 단서가 생겼어. 자, 일단은 에비던스 왠지 얘 뒤인 것 같지만 여기에 에비던스가 있는지를 눈으로 대충 봐도 일단 에비던스가 없어. 자, 그런데 또 뭐가 있어? 물을 나르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물을 나르다라는 내용이 어디 나와? 여기에 나오잖아. carrying water. 물을 이동을 시켰다라는 내용이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자, 물을 날랐다. 그러한 물을 나르는 것에 대한 고고학적인 증거가 부족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증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돼. 뭘로 풀렸어? 서치로 풀린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급하게 영상을 만든 다음에 요거를 이제 공유를 좀 늦게 한 게 조금 미안할 정도야. 3월달 모의고사 보기 전에 좀 확인하라고 일찍 올릴 걸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에 하나 문맥적으로 푸는 게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의 영상을 반드시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데 있어서 무조건 여러분들 생김새 가지고 고르지는 않았어. 선생님은 정확한 단서가 나올 때까지 다 해석을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찍는 게 아니다라는 걸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 자, 38번에선 대놓고 어디에 이제 이 사람 출제 의도가 있었냐면 이 문장을 집어넣는데 대놓고 이제 however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 이 앞문장과 뒷문장에서 역접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 내용을 먼저 제대로 해석하는 게 1순위야.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신문이 이제 could be posted. 우송이 가능하죠. 자, 우송이 가능할 수 있어. 얼마로? 무료로 이제 우송이 가능할 수 있게 돼. 자, 그래서 이것이 provided, 제공해줍니다. 뭐를 제공해주냐면 loophole,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인데 누구를 위해서? 자, 만에 하나 thrifty라는 단어를 몰랐다면은 좀 혼란이 왔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근데 thrifty는 알고 있어야지. 무슨 뜻이에요? 이거 검소한이라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검소한이라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검소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우송이 가능하니까 이것이 검소한 사람들에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줬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앞에는 무슨 내용 나와야 돼? 뭔가를 포스티드, 보내는 것이 뭐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 그렇지, 비싸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 어떤 비싼 수단이 있는데 누구 덕분에? 뉴스페이퍼 덕분에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보낼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 선생님 그냥 다 읽지는 않을게요. 그 내용이 어디쯤에 나오냐면 여기에 나오죠. 여기를 한번 볼까? 자, sending a letter.
편지를 보낸다라는 것이 코스트 비용이 듭니다. A shilling, one shilling이 든다라는 얘기인데 for every 100 miles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돼? 100마일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지? 100마일마다 보내는 게 one shilling인데 one shilling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뒤에 부연 설명을 해주죠. 그게 넘는다라는 거야. 뭐를 넘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means가 여러분들 수당 방법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재산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금액 뛰어넘는 지금 한마디로 뭐 하다는 거야? 비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뒤를 봤더니 그래서 얘가 나오고 나서 그래서 뭐가 나와? 자, 편지를 쓰는 것 대신에 얘 덕분에 사람들은 시작했지. 뭐 하기 시작했어? 핀프링스. 그러니까 핀으로 이제 구멍 뽕뽕뽕뽕 이렇게 막 뚫는 그거를 이제 할 수 있게 됐어. 뭐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라는 내용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역접을 찾으라는 포인트를 찾아. 근데 의식을 갖고는 있어야 돼. 검소하구나. 그 다음에 무료구나. 그럼 이 앞에는 비싸다라는 내용. 자, 이 뒤에는 사람들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포지티브한 내용이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흐름에 무관한 문장 찾기 있죠. 나 빨간색으로 썼어. 너무 진지해서. 뭐라고 써져 있어요? 문맥. 문제가 아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거를 문맥 문제로 풀어. 무슨 얘기냐면 자,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앞에 문장이 있고요.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1, 2, 3, 4, 5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여기에서 여기, 여기에서 여기, 여기에서 여기의 흐름이 어색하지 않는 것을 찾으라는 줄 안다고. 이게 아닌데. 자, 이 흐름에 무관한 문장을 찾으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주제에 어긋난 문장을 고르라는 게 이 사람의 출제 의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항상 주제가 어디 나오냐면 이 1번이 있기 이전의 문장 있죠. 옛날에는 여기가 주제였었어. 근데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주제가 나오냐면 1번까지 주제가 나온 적이 있었고 최근에는 2번까지 읽어야 주제가 명확하게 파악이 되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좀 미리 팁을 주자면 1번이 답인 적이 없었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무조건 1번을 찍으라는 거는 아니야. 그죠?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 그 등급을 나눴을 때 별의별 방법을 가지고 등급을 나눌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방심을 하면은 안 되는데 선생님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주제가 파악이 됐다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제가 파악이 안 됐다면 분명히 1번까지 더 가야 될 거고 여기서 주제가 파악이 안 됐다면 2번까지는 더 가야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를 파악한 상태에서 나머지 그 문제들, 그 문장들 있죠. 그 문장들을 자,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체킹을 한다 할지라도 그 키워드만 갖고도 여기서 키워드가 달라졌어.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안 나왔어. 라는 것으로 충분히 답을 고를 수가 있어. 얘는 문맥 문제가 아니야. 여태까지 단어 문제와 순서 삽입 문제 풀었던 거랑은 다른 접근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를 좀 보자면 자, 맨 처음 신기술들은이에요. 자, 신기술들은 encounter 마주칩니다. 뭐를 마주치냐면은 문제점들을 마주치죠. 자, 근데 이 문제점이 뭐를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두 가지에 기반을 하고 있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 있어요? 바로 이 두 번째에 기반을 하고 있대. 이 문제를 틀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1번 앞에가 해석이 잘 안 됐을 거야.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이 how가 왜 왔느냐? 이 how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앞에 based on 전치사에 대한 얘는 무슨 자리 됩니까? 목적어라는 명사절이 되는 거죠. 얘는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석해야 돼? 얘는 간접 의문문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순서가 의가 여기까지가 나오죠. 주, 동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 얼마나 많은 우리의 기존의 습관을 그들이 뭐냐면 이 앞에서 얘기했었던 new technologies를 얘기를 하겠죠. 신기술들이 바꾸도록 약속을 하는지 이 첫 번째. 자, 그러면 얼핏 보면은 이게 좋은 내용 같은데 이건 좋은 내용이 아니었어. 왜냐면 challenge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신기술이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려면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습관이 있어. 근데 그거를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는 좋은 게 아니라 문제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더불어서 두 번째, 그 습관들의 강도가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의 문제점을 직면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앞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를 봐보도록 할게요. 1번 문장. 자, 1번 문장에서 자, 지속적인 행동의 바꿈은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속적인 행동을 달리 말해서 뭐라고 해석해야 돼? 여기서는 habits로 얘기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행동을 바꿨다. 지속적인 행동을 바꿨다. 한마디로 뭐 했다는 거야? 우리의 습관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그것은 반드시 뭐를 통해야 되냐면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습관을 통해서 바꿔줘야 된다. 뭐라기보다 그것들을 바꾸려고 한다기보다 그러면은 이게 주제문이 되겠네. 그지? 그래서 신기술을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즉 사람들의 습관을 기존의 습관을 바꿔서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행동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 뭐가 나오냐면 사람들을 뭐 하는 경향이 있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혁신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이 신기술이 뭐라고 표현이 된 거야? 이노베이션이라고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혁신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오직 뭐 했을 때만이 사람들이 개선을 할 때 뭐라기보다 파괴하는 것보다 뭐를 파괴하는 것? 기존의 습관을 파괴한다라기보다 개선을 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혁신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라면서 이제 예시문을 뭐라고 얘기하죠? 자, 뭐랑 똑같은 방법이냐면 전자계산기가 수학적인 어떤 계산을 훨씬 더 빨리 하게 해주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존에 이제 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지. 하고 있었던 뭐 계산기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좋은 계산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전의 것을 확 바꾼다라기보다 이전 것보다 더 빨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그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자제품의 성공은, 여기까지는 아직 괜찮아. 전자제품의 성공은, 이거는 뉴 테크놀로지를 얘기하니까 뭐랑 연결이 되어져 있나면 뒤가 문제지. 이노버티브는 이미 앞에서 나온 단어였었어.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습관이랑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지금 뭐가 나왔어? 디자인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버릴 겁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해석해야 돼? 혁신적인 기술의 디자인 덕분이다. 디자인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선생님의 핵심은 여기서 뭐였었냐면, 자, 우리는 신문물이 무엇과의 관련이 되어져 있다. 습관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 습관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도 뭐였어요? 자, 여기서 lasting behavior change 자체가 뉴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 그래서 얘가 뭐를 통해서 기존의 습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2번도 마찬가지지. 이노베이션이 선생님이 뉴 테크놀로지 대신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습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뭐가 된 거야? 3번 같은 경우에는 혁신적인 기술은 나왔는데 뭐가 없어? 헤르츠가 없잖아. 맞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아이고 지저분해라. 선생님 영상 보고도 깜짝 놀랐겠다, 그죠? 선생님 막 수능 특강 했을 때는 그래도 나름 좀 목소리 좀 예쁘게 하려고 막 톤 올려서 하는데, 모의고사 할 때는 흥분을 할 수밖에 없어. 너무 중요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시험 볼 때마다 뭐 얘기를 해도 적용을 하면은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을 틀려오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너무 지저분한데 목소리도 막 난리가 났고. 자, 여기에서는 자, 뭐다?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영상은 전부 다 문맥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문맥 문제가 아니야. 1번에서 2번으로 연결시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첫 문장 내지 첫 번째 1번 내지 2번 문장까지의 토픽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여기에서 파생되는 키워드를 체킹을 하세요. 그런 다음 이제 나머지 문장에서 이 키워드와 어긋나는 거, 키워드가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으라는 게 이 문제의 출제 의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 영상 우리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했었던 빈칸 문제, 그리고 신유형 문제 있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방법론을 안다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영상에서 모의고사 공부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